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개정판 네 번째 사례입니다.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하기. 질문. 서울에 거주하나 퇴직 후에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농가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도 없고 재산세만 내고 있다. 마을 안길에 접해 있고 전기, 전화, 상하수도 관로는 매설돼 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양성화를 하려고 면사무소를 찾았더니 진입로가 지자체 소유인 공유라서 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한 것이죠. 그림에 보면 2010년 항공사진입니다. 이걸 봐도 지금 무허가 주택이 있는 곳까지 진입로가 사실상 도로가 충분히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 마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 같은 농가주택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시골주택을 취득 개량해서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려면 혹시 불법 건축물이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걱정하실 텐데 다음과 같이 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973년 1월 1일 전에는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허가 없이 그냥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도시 지역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대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제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허가 제도가 처음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7일까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농업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면 됐다 이겁니다. 그 후 1990년 6월 7일부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가제도가 농업인한테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주택은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농가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하여도 무허가 주택은 맞지만 모두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197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구역,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의 공업단지 예정지, 지방공업개발법상의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2020-2, 30-665 판례 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비도시 지역은 농지의 전용에서는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예외가 있었는데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였는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된 1990년 4월 7일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대법원이
판결문 속에 유권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3년 1월 1일 전에 지어진 농가주택은 무허가지만 불법은 아니다. 두 번째는 2006년 5월 8일까지는 비도시 지역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꼭 농업인 주택이 아니더라도 면사무소에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 건축물을 지은 후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후신고 건축물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이므로 이런 건축물은 건설산업인이 아닌 개인도 건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3쪽에 보면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법 제정 전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의 주택은 사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조차 받지 않고 지목 변경을 위한 전용 신고만으로 사후 신고가 가능했다. 건축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대지 경계를 측량해 보니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측량에 의한 지적도 경계가 처음부터 잘못 측량이 됐을 수 있고 당시는 측량 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오랫동안 논밭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경계와 지적상의 경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뒷산을 침범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침범 당한 이웃과 경계 합의, 뭐 보상을 하든 뭐 환지를 하든 뭐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항공사진은 1988년도 항공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그 위쪽에 있는 것이 건축물이고 마을길이 화살표처럼 있었던 것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88년부터 88년 항공사진에도 나와 있다면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상 도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도로가 설사 공유지라고 하거나 지목이 되라고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통로로서 건축물의 진입로로서 사용되어 왔다면 이미 그건 도로인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또는 농지법에서 양성화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허가청이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각종 법령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무조건 사용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불법 농지 전용의 양성화 기준이 198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고 등기부도 없는 농가주택이 존재하고 또 본인이 이 건축물 대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대장이 없는 상태로 오래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당시 농지전용 허가증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축 허가가 된 건데 또는 뭐 73년 이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런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1988년 10월 31일 농지 불법 전용 억제 및 처리 대책으로 불법 농지 양성화 기준을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간혹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시골 주택도 있지만 1973년 1월 1일 전 또는 1990년 6월 7일 전의 농업인 주택은 대부분 불법 무허가가 아니라 법률 미비로 인한
합법적인 건물인데도 국가는 마치 불법 무가니까 불법 건축물로 분류해서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 또는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이런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번 사례는 불법 농지 양성화 기준에는 맞지만 진입로 지목이 대인 공유물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건축사는 진입로가 없어 양성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 공유지를 관리하는 지자체 부서에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을 요청했더니 현황 도로를 분할해서 마을길로 제공하거나 또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업무 처리가 귀찮으니까 원칙적으로 공개 매각을 하면 혹시 지금 양성할 때 필요한 진입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매수 못할 수도 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맹지를 탈출해야 되는 농가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도로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행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화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1호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로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던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1988년 항공사진에도 그 이전부터 진입로가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러면 적어도 40, 50년 전에부터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소유자가 지금 와서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라고 막으면 민법상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통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건 지자체 소유 토지입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도로로 만들어서 내놔야 될 것인데 지자체가 통행권이 없다고 허가를 못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갖고 건축가에서 허가를 양성화를 해주면, 양성화에 동의하면 면사무소에서는 그냥 양성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관리 규정 등에도 설사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나눠지잖아요.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 대상이 되면 사용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규정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뭡니까?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대부분 982, 18229 등에서 설명 요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 조건부 사용허가, 그래서 행정재산은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는 행정재산도 동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40, 50년 동안 진입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항공사진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도, 자 그러면 조건부 사용허가를 못한다고요? 또 못한다, 사용허가가 귀찮으면 건축과나 농지과에서 그냥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농지 양성화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 참고로 일정한 조건의 농업인 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4조에 있죠. 이 특혜가 있는 이유는 농촌으로 사람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비도시 지역의 이런 농촌 주택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낡은 무가 건축물이 있을 때 이 주택이 불법이라거나 주택수에 포함될까봐 지목을 대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멸실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농지 전용 주택을 양성화한 후에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든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간혹 지금 지목을 변경한 데 있어서 매수자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도인 이름으로 양성화 할 수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조 농업인 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6번째는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대부분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로 활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만 마을 안길의 너비가 3m 이상이 되지 않거나 또 사유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황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 가치만 인정하고 건축물은 제로이므로 또는 스레트 지붕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스레트 지붕 처리 비용으로 가격을 깎아서 흥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곳들 중에서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곳은 매도자가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지목을 대로 변경해서 그 이후 매수자가 대수선 또는 증개처 허가를 받으면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농가주택 양성화 과정에서 진입로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법률적 근거를 정확히 듣고 저희 연구원 네이버 부동산 카페로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무허가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농가주택을 양성화하는데, 자, 양성화 제도가 생긴 또 그리고 허가 제도가 생긴 73년 1월 1일 전에 있었던 것은 허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이지만 불법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양성화 기준 중에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면 진입로 소유권이 아니라 진입로 통행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해서 이런 시골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농가주택의 가치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해서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